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사직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잘못했다. 뭐가 됐든 잘못했다라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고 뭐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스킨십의 달인입니다. 맞아요. 사람들 네.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 원래 저쪽 보수 쪽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해서 형 동생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운동권 문화들이 있어서 김남국 의원은 운동을 안 했지만은 그냥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니까 다 형이에요. 친숙하게 그냥 의원들끼리도 다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형님, 누나 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통화할 때 형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습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일단 문인석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왜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왜 아니 이렇게 그 딴 것도 아니고 사진찍히게. 폴드야 폴드. 갤럭시 폴드 크잖아요. 아니, 화면도. 놔뒀어. 폴드 이만해. 다 보여.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안 필름 좀 붙여라,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대화면이어가지고 접히기 때문에 음. 보안 필름도 못 붙인다면서요 원래. 아니면은 겉에 거만 쓰면 되죠. 여기 접어가지고 앞에 앞에 붙이고. 거만 쓰면 돼요. 아니, 이것만. 그런 주의를 왜 안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만한 얘긴데 하여간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김현지 실세설 비선 실세설에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좀 끊어줘야 된다라고 좀 본인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뭐 잘못은 했지만은 사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은 했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일을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원래 좀 뭐 홍보수석실에서 안 좋아할 테지만은 이규현 홍보수석에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이규현 홍보수석에 대해서 썩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김남국이 홍보수석 밑에 있었는데 일을 잘한다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인사가 났었을 때 홍보수석 밑에 있었던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강훈식 비서실장 밑으로 옮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을 잘하고 대통령과의 직원 같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대통령님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오히려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돼서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드네요. 아니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공지를 했을 때만 해도 김남국 비서관이 나가기까지 할까 싶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직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고 그런 의향을 대통령실에 수리하게 된 것 같거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정부이며 또 지금 들어선 지 6개월이 다 돼 가면서 사실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정부도 좀 뛸 수 있는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세팅이 갓 완료가 된 이런 상황에 사실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정무적 관리 차원에서 저는 신속하게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하고 또 대통령실도 수리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엄밀히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따지자면은 전 문진석 의원의 잘못을 먼저 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원내 수석이거든요. 그 원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다음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이런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학교를 연으로 엮어가지고 이 추천 대상자도 특정 학교고 중앙대죠, 중앙대. 네. 그리고 본인도 그 학교 출신이고 또 김남국 비서관도 그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야 우리 학교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자. 이런 식의 정말 좀 구태 논리를 쓰는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가장 정말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고 반성해야 될 전 문진석 의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제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훈식이 형 그리고 현지 누나라는 게 아예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돌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취업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잖아요. 거기 회장직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정부 인사를 정식적으로 내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인데 여기도 지금 자기 학교 뭐 이런 걸 챙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지금 전 진화를 한 것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 인사 라인의 이 공적 시스템을 저는 완벽하게 한번 손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학 동문을 사천하는 외왕세를 띄었고 게다가 그 공적 조직도 아니고 민간협회 인사를 추천한다는 게 과연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요. 예, 뭐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뭐 관행들 이런 거를 제가 좀 뭐 변론하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협회들에서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낙하산을 좋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대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사퇴하세요 요정 있잖아요. 사퇴하세요 하는 그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이 갑자기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갔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여기는 뭐 국토부를 한 적도 없고 건설의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연봉이 3억 원이 넘어요. 여기가. 야 알짜네요 근데 알짜. 갑자기 여기로 간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가 맨날 낙하산이 오니까 아예 공모 체제로 바꿨어. 이때부터 공모 체제로 바꿨는데 이은재가 공모해서 이은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꽂아준 거지. 예, 꽂아준 거고 좋은 건 아닌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차라리 낙하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적당히 해라. 걸리지 말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문진석 의원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원내 수석의 지위를 맡고 있는 것도 맞지만 기존에도 그 국민통합비서관인가요? 그때 그 소위 말해 극우 쪽 사람이 와서 그거 날릴 때도 굿시티즌이라고 하면서 막 쉴드를 쳐가지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그 경질을 시키니까 굉장히 머쓱해진 그 기억도 좀 나고 그 이후에도 뭐 김현지 비서관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던 네. 이런 좀 정무의 실패를 여러 차례 겪었던 분이 지금 원내 수석을 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국민들이 뭐 정부를 응원하고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려가 많은데 이번에는 예산안 짜고 있고 그 중요하게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엄 지금 진압한 지 빛의 혁명 1주기를 앞둔 그 새벽이고 예산안도 국회가 모처럼 만에 박수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국면에서 갑자기 지금 이 인사청탁 문자를 보내니까 그 보낼 정신이 있나 그 밤에 그리고 그게 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여러모로 정말 정무적인 판단이 아예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좀 나사가 좀 풀려서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왜 잘 안 되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진석 수석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돼요. 아, 왜 안 되는지. 지금 저거 뭐 예를 들면 인사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정부가 그냥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도 자기 학교 사람들 빨리 지금 선점해서 들어간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사와 이게 일치되는가? 전 정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전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은 일절도 없고요. 아 일도 없고 아예 일도 없고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들인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일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평시가 아니라 내란 청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모든 분들의 마음이 더 분노로 지금 커지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문인석 의원 잘못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김남국 비서관이 디지털 소통 수석 비서관이라면서요. 이러면은 지금 뭐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디지털 쪽에 있는 여론들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와중에 뭐 이런 발언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무리 친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정신머리가 없다. 저는 네. 사의한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문진석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우리가 다 좋아야 되고 무조건 칭찬하고 그렇죠. 감싸 안아야 됩니까? 이거 정신머리 나간 거죠. 저는 이거는 욕을 아무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내 운영수석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진석으로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원내 생각을 하고 이인자죠. 네, 원내 본인 이인자. 스스로가 보직에서는 적어도 물러나는 게 제가 왜 최소한의 화난 줄 알아요? 도의다. 어제 12월 3일 하루 종일 종편에서 이거 거의 다뤘어요. 제일 중요한 날에 나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그리고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새 시대를 열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정권을 만들어준 것이고. 근데 지금 문진석 의원 때문에요. 대통령실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비서관이 지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정부 또 인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땔감 받아가지고 엄청 때우기 좋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은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리 하나씩 챙기라고 지금 정권 바꾼 게 아니잖아요. 네. 똑바르게 처신하고 도덕적 권위와 도덕적 우위를 가질 때 그게 내란 종식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애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 분의 의견에 10분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던 중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일 평론가가 기본적으로 대관 업무, 그러니까 로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비교적 최근에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낙하산으로 날라오는데 협회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협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강남훈 회장인데 이분이 제가 이름이 너무 낯설어서 이력을 살펴보니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지식경제부라고 하면 MB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이름이죠. 이분이 그 이후 행적을 봤더니 2013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게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2016년까지 3년 꽉 채우셨고요. 이어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역시 산업부 산하의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하고 있다. 이건 무엇이냐? 그 두 분이 누굴 추천하건 사천하건 논란과는 상관없이 이런 관피아들의 인사를 방관하지 않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망친 거 수습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학연 가지고 또 자기 사람 꼽겠다. 저는 이건 너무 지금 나가도 한참 나간 거고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청탁을 받은 비서관이 지금 사표를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튄 거잖아요. 엄청난 부담을 줬는데 그 청탁한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뭐 앞으로는 처신 잘하겠습니다. 그걸로 입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 어제는 몸살 감기 때문에 뭐 못 나왔다 그러는데 정말 저는 에이.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당 차원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청탁한 사람의 죄가 더 크지 않아요? 물론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김남국 비서관은 이제 평소에 언어 습관이 또 이 논란을 정무적으로 지금 잘못 낳고 있는 것이고 전 이거는 문제를 일으킨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의 당직이라도 좀 본인이 좀 책임진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빠르게 결정해야 되겠죠. 그 자동차 산업협회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인가 뭐 그렇게 이름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보니까. 네. 이게 원래 그 완성차 5개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초대가 기아 자동차 사장, 2대가 대우 자동차 사장, 3대가 현대 자동차 사장 뭐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뭐 예전에 지식경제부 여기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외면적으로는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완성차들이 해외에 이제 인수가 된 거잖아요. 대우는 GM에 팔리고 예를 들면은 뭐 쌍용은 뭐 모힌드라 인도에 팔리고 뭐 여기저기 이런 상황이니까 이들하고 같이 국내의 산업 발전을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해지니까 그냥 회장을 지식경제부 이제 저기 산업통상부가 한 건데 그러면 그 남은 3사가 하면 되는 거지 솔직히. 아니,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관료들이 본인의 밥그릇을 넓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대통령실까지 이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산업은 산업의 논리로 좀 두고 본인들이 뭐 정말로 필요해서 모셔가는 거 저는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옛날 구태스러운 것들하고 좀 결별해야 된다. 됩니다. 네.